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설은 캐나다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우리가 알던 평화롭고 조용하고 언제나 미국을 잘 따르던 그 캐나다는 이제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강대국의 시대, 과연 캐나다는 정말 무력할까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이번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약 16분의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단순히 외교 노선의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캐나다의 세금, 부동산, 에너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까지 바꿀 거대한 경제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설이 시사하는 바를 세 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냉정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현실 직시입니다. 자, 카니 총리는 연설 초반 바칠라프 하벨의 에세이를 인용하며 충격적인 화두를 던졌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거짓 속에 살았다. Living with a lie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국이 또는 UN 또는 WTO가 만든 어떤 규칙 안에서 안전하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쇼윈도우에 우리는 착한 나라입니다 라는 간판을 걸고 강대국들의 횡포를 보고도 못 본 척한 거죠. 하지만 카니 총리가 이번에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간판을 내릴 때가 되었다. Let's take the signs down. 지금 세계는 강대국들이 무역을 무기화하고 공급망을 인질로 잡는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가까운 캐나다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자, 이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는데요. 캐나다 정부의 기조가 수동적 방어에서 능동적 확보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민 정책, 사회 복지, 치안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의 온정주의 태도보다는 국익과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주의적인 접근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의 지갑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경제적 요새화입니다. 자, 카니 총리는 연설에서 매우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는데요. 에너지, AI, 핵심 광물, 그리고 새로운 무역 회랑 구축에 1조 캐네디언 달러 규모의 투자를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주목할 점은 정부가 이 자금을 어떻게 어디서 마련하고 쓰느냐입니다. 자, 연설 내용에 따르면 현 정부는 앞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법을 재정비하고 주, 프로빈스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서 가치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과연 무슨 뜻일까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돈이 모이는 나라를 만들어서 스스로 힘을 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히 미국과의 새로운 긴장감, 이 텐션을 바탕으로 앞으로 캐나다는 국방비를 10년 내 2배로 늘리겠다라고 공언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극권 방어를 위한 잠수함, 레이더, 항공기 도입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이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자, 그리고 캐나다 투자 시장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들, 즉 방산이나 전통 에너지 및 원자력, 그리고 핵심 광물 관련된 기업들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건데요. 또한 AI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기술주들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캐나다 경제가 단순히 부동산 원툴이 아니라 제조업, 첨단 산업, 그리고 자원을 무기로 하는 하드파워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키워드는 전략적 자율성입니다. 자, 연설 중반부 카니 총리는 섬뜩한 이야기로 연설을 이어갔는데요. 식탁에 앉지 않으면 우리가 메뉴판에 오르게 된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 캐나다는 이제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생존 루트를 뚫고 있습니다. EU와의 방산 협력, 아세안 또는 심지어 중국과 카타르의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언급하고 시도하고 있죠. 자, 이것은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향후 미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항상 리스크로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라든지 관세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반면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는 다변화 정책에 맞춰 유럽, 아시아, 남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들이 굉장히 큰 지원과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캐나다는 더 이상 미국의 51번째 주처럼 행동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캐나다, 이 나라의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북미 시장 내에서 불확실성을 크게 키울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인 겁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 각자 도생은 절대 답이 아닙니다. 국경을 닫고 안으로만 들어가고 자급자족을 강화하는 방향은 동의하기 힘들지만 다른 강대국들의 모습에 우리도 더 이상 당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마크 카니는 이것을 요새들의 세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세계는 더욱더 가난해지고 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전한 고립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캐나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 기반 현실주의입니다.
자, 카니가 제시하는 방향은 이겁니다. 우리의 원칙은 지키지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처럼 이상적일 거라는 걸 기대하지 말자. 현실을 인정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이자. 자, 이게 바로 가치 기반 현실주의인데요. 눈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상만 외치다 손해보는 것도 아닌 그 중도의 길을 가는 거죠. 자, 사실 지난 10년간 캐나다는 매우 개방적이고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급진적인 사회 문제들을 다뤄왔습니다. 마치 세계의 모든 문제를 떠안으면서 착한 캐나다라는 이미지 속에서 많은 현실적인 손해들이 반복되는 일이 많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행복을 얻었지만 그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가 이런 틀을 깨고자 하는 이번 메시지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저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데요.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실제 이 연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공격과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죠. 캐나다 온타리오와 미국의 미시간주를 이어주는 새로운 다리 공사에 대한 엉뚱한 문제 제기부터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전투기 또는 방산산업 진행 철폐까지 한 나라에 의존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캐나다의 의지가 보입니다. 자, 이번 마크 카니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매운맛으로 변한 캐나다를 확인했습니다. 세금 감면, 규제 철폐, 그리고 막대한 인프라 투자,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있어야 외부의 존중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캐나다에 사는 우리도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야 합니다. 과거의 캐나다만 생각하고 안주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빠르게 그리고 거칠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는 이제 우리는 과거 질서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이 과거의 향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캐나다는 G7의 선진국이지만 강대국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나라도 아니다라는 이 메시지. 이제 캐나다가 내리는 많은 선택들이 앞으로 우리의 금리, 환율, 집값, 삶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캐나다의 새로운 방향 잘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캐나다를 사랑하시고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번 연설의 전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